약 20분 정도 하면 됩니까? 예. 예. 뒷부 뒤에서 발표하실 분들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설명드려요. 우선 제가 맡은 주제는 뭐 미국과 한국의 IT 홍보 비교인데 사실 뭐 어떤 주제를 하겠냐고 물으시길래 이제 좀 중복되지 않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미국 홍보 어떻게 하냐보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어떻게 PR과 홍보를, 대언론 홍보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느냐, 이 분야에 초점이 맞춰질 것 같고, 특히 또 종합지, 전국 종합지의 특성이 뭐니, 이런 게 아마 이해를 필요하신 것 같아요. 그게 맞춰서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프레젠테이션 툴이 좀 특이하다고 느끼실 건데, 저는 이제 파워포인트를 사용하지 않고, 지니웨어의 그 컨셉 맵이라는 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마인드맵이라는 새로운 소프트웨어인데, 아까 그 사회를 보신 임자진 부장께서 담당하고 있는 업체의 제품입니다. 그럼 이렇게 PR 업체의 제품을 직접 사용하면서 기사뿐만 아니라 온몸으로 제가 PR에 지금 동참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이제 저를 소개를 드리면 제 팬맨이 이제 제 하나의 또 다른 제 이름인데 PNMAN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팬맨이라고 그러시는데 이제 제일 황당한 경우가 전화를 가지고 이메일 주소 물어보는 분 제일 황당합니다. 자료를 보내드리면 이메일이 어떻게 되시죠?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첫 번째 PR 아까 뒤에 우리 김 차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하면 망한다면 첫 번째가 담당인에 전해가지고 자료 보낼 때 이메일 어떻게 되냐 물어보는 게 망하는 길 같습니다. 또 해당 사이트에 가서 적정 기자 이름 보면 이메일 다 있을 텐데 가장 기본적인 ABC를 지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메일 어떻게 되냐 물어보는 분한테 제가 항상 그럽니다. 조선닷컴 쳐서 제 이름 쳐보십시오. 또는 팬맨 쳐보십시오 그러거든요. 이제 팬맨이 이제 하나의 또 다른 이름이고 아이덴티티입니다. 저는 이제 91년도 조선일보 입사해가지고 정치부 사회부 산업부 IT 팀장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한미 IT 홍보 비교라고 이제 그랬던 거는 이제 제가 2001년도부터 2002년 사이에 약 실리콘밸리에서 1년 동안 연수 특보원 자격으로 1년 동안 이제 연수를 하면서 취재를 다녔습니다. 거기서 미국의 IT 기업들, 하이테크 기업들의 홍보를 직접 체험하면서 그쪽 이제 PR 에이전시나 PR 담당자들하고 이제 같이 이제 접하면서 각종 기자 발표나 신제품 발표나 트레이드 쇼, 컨퍼런스 이런 걸 취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은 저희가 IT라고 이제 말을 좀 하는데 이제 IT라는 게 사실은 좀 90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너무 굉장히 유행을 한 컨셉이긴 하지만은 조금 더 넓혀서 보면은 이 정보통신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이제 하이테크라는 속성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첨단 산업. 그래서 너무 IT라는 분야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이제 기존에 이미 이제 머추어된 확립된 산업 말고 새로 막 이제 일어나는 산업들이 대부분 특징들이 요즘 특징들이 이제 새로운 기술, 바이오 테크놀로지, 나노 테크놀로지 같은 새로운 기술, 또 통신 분야도 마찬가지고 새로운 기술, 아주 복잡한 기술과 표준 문제를 바탕으로 한 산업들이기 때문에 저는 하이테크 산업이라는 컨셉이 좀 더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조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범위를 좀 넓혀놓고 이제 보시면은 대체로 이제 오늘 구성된 패널 발표자 네 분도 비슷하겠지만은 제가 이제 분류한 바는 이렇습니다. 제가 가장 아카데믹한 정보 수준이 이제 학회 연구 전문 저널 여기서부터 정보 유통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IEEE라고 국제전자학회, 전기전자학회에서 주기적으로 내는 학회지. 이 학회지가 이건 이제 5년에서 10년 이상 가는 이제 아주 이 하이테크의 어떤 깊은 연구 진행 과정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눈여겨보고선 벤처 캐피탈리스트라든지 굉장히 이제 좀 앞서 나가는 한 3년에서 5년 이상 후에 산업을 보는 사람들이 대상으로 한 정보와 주로 저널이 이제 MIT의 테크놀로지 리뷰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다 제가 풀네임을 잘 못 쓰네요. 테크놀로지 리뷰라는 MIT에서 발행하는 잡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망했다가 다시 최근에 복간된 레드 헤링이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이 잡지는
저는 이제 즐겨보고 있는데 3년에서 5년 정도에서 산업화될 수 있는 굉장히 시장에서 커질 수 있는 넥스트 웨이브에 관한 정보를 굉장히 깊게 나옵니다. 그래서 일급 벤처 캐피탈리스트들은 굉장히 이런 잡지를 즐겨봅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그래서 요거는 뭐냐니까 일단 IT를 일어나는 학계지에서 일어나는 정보와 산업에서 일어나는 정보의 중간 정력에서 계속 누군가가 새로 일어나고 있는, 새로 연구되어 있는 R&D 소스를 보면서 투자자들이 관심 가질 만한 이제 정보를 골라내는 두 번째 단계의 이제 정보 유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 분야별 전문 저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뭐 PC 매거진이라든지 GD넷이라든지 백골드라든지 이런 이제 각 분야의 전문 잡지들이 있습니다. 이 분야의 전문 잡지들은 다양합니다. 성격이 다양하지만 뭐 최종 컨슈머 프로덕트에 가는 것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B2B에 가는 정보들도 있을 거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여기 다루는 정보들의 속성은 3년에서 5년 뒤에 넥스트 웨이브에 가는 정보보다는 현재 벌어지고 있거나 1, 2년 뒤에 벌어질 일들, 신제품이 곧 나온다든지, 새로 신제품이 속수익이 어떻다든지, 이런 얘기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노스 머큐리 같은 이제 특수 이제 실리콘밸리의 바탕을 이제 지역 언론들이 이제 정보를 다루는데, 이 정보들은 그 인더스트리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투자 동향이라든지 뭐 모임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돈번 석세스 스토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하게 다루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국 언론을 보면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전국을 커버하는 방송이라든지 신문이라든지 또 이제 그 글로벌 매거진 같은 것들이 이제 전체를 커버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이제 미국의 하이테크 산업의 그 정보와 홍보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롱텀부터 숏텀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분배되어 있고 각 단계별로 넘어가는 매체들이 중요한 매체들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이제 IT 그 PR 하이테크 PR 에이전시들이 이런 매체 속성과 그 다음에 각 분야에 다루는 여러 가지 정보의 그 어떤 시급성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정보 전략을 짜고 그 다음에 굉장히 롱텀과 숏텀 그 이벤트보다는 장기적인 이벤트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실리콘밸리에 있는 동안에 약 한 45개의 각종 포럼과 뭐 컨퍼런스와 트레이드 쇼를 가봤는데 거의 대부분 정기 행사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맥골드 같은 것도 매년 1월 달에 애플사에서 신제품과 신기술을 발표하는 정기 행사입니다. 그 다음에 오라클의 뭐 오픈월드도 있고, 그 다음에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에서 하는 자바원 컨퍼런스가 있고, 이런 식으로 거의 대부분 이렇게 스케줄링이 되어 있는 예고된 행사 중심으로 홍보를 전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하이테크 산업들은 대체로 1년의 홍보 플랜들이 거의 연말에 연초에 다 짜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뭐 신제품을 발표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올해 봄 행사 때 뭘 할 것인지, 뭘 강조할 것인지, 가을 뭘 할 것인지 그런 어떤 홍보의 중심 틀을 잡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접촉해야 될 정보 속성과 따라서 계속 이 관계에 주로 이제 뭐 전화도 있고 이메일도 있고 이제 뉴스레터를 통해서도 관계를 맺어 나갑니다. 예를 들면은 자바원이 6월달에 있다 그러면은 벌써 2, 3월부터 관계가 시작됩니다. 계속 이런 행사가 있고 뭐가 있고 미디어 클립은 작년에 뭐가 있고 올해는 누가 오고 계속적으로 정보를 충분하게 주면서 사전에 자본 컨퍼런스에서 어떤 게 이슈가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 이제 다만 예외가 있는 업체가 하나 있습니다. 아주 독특한 업체인데 애플은 특기가 깜짝 쇼입니다. 그래서 PR 담당자나 내부 직원들이 1월 달에 발표할 제품에 대해서 언론에 흘리는 사람은 무조건 해봅니다. 해고를 하기 때문에 애플사의 홍보 전략은 굉장히 그때 뭘 할 것인지 미리 예고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제 특이한 홍보 전략을 쓰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아주 핵심되는 제품을 미리 공개하지 않지만은 나머지 트렌드에 대해서는 충분히 정보를 공개하고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별로 이렇게 홍보 전략을 펼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하나 관찰한 바로는 아까 이 하이테크 산업의 다른 산업과 아까 말씀드린 게 굉장히 어떤 새로운 기술을 바탕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 기술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에게 이해를 시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뭐라는 특징을 말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 새로운 기술들을 단계적으로 퍼뜨리는 데를 고민을 많이 합니다. 학자분, 그다음에 벤처 캐피탈리스트에 대한 이해, 그다음에 그 전문지에 대한 이해, 그다음에 종합지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새로운 그 테크놀로지를 확산시키는 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종합지 기자한테 갑자기 와서 노화가 어떻고 낸더가 어떻고 더 어려운 또 용어를 막 새로운 용어를 써가지고 설명하려고 그러면은 신창 기자들한테 거의 소화하기 어렵습니다. 또 특히 또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엔터프라이즈 쪽에 컴퓨팅 분야 엔터프라이즈 쪽의 컴퓨팅에서 이슈들을 뭐 갑자기 설명하면은 거의 뭐 소화가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 미국 PR 에이전시에서 굉장히 이제 저널리스트와 체계적 관계를 맺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PR 에이전시들이 굉장히 발달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직접 체험한 것이긴 한데, 굉장히 그 정보 네트워크에 상당히 중심에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직접 체험한 것인데, 제가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그 특집으로 나노 테크놀로지를 특집을 하려고 하는데, 나노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제가 실권별로 수많은 업체 중에서 어떤 업체가 잘하고 짧은 시간에 리서치하고 사람을 섭외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나노 쪽에 강한 PR 에이전시를 제가 수습을 해보니까 몇 군데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메일을 보내니까 그 당시에 나노 테크놀로지에서 아주 A급 회사 CEO들을 제가 원하는 만큼 인터뷰를 이렇게 어레인지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 굉장히 정보 중심 네트워크의 중심에 있더라. 뿐만 아니라 그 기업 CEO뿐만 아니라 그 분야에 투자하는 벤처 캐피탈리스트까지도 또 이제 대학교의 그 유명한 사이언티스트까지도 종합적으로 섭외를 다 해줬습니다. 다 제가 잡지에서 보고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었는데,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정보 네트워크 아주 중심에 들어가서 굉장히 그 토탈 서비스를 해준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생업체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순하게 대언론이나 뭐 광고 기법의 광고보다는 네트워크 연결 기능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 신생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인원도 적고, 맨파워도 이렇게 종합적으로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런 PR 에이전시와 좋은 PR 에이전시를 잡으면은 대언론 접촉뿐만 아니라 아까 말한 정보 네트워크 중심에서 다양한 네트워크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예를 들어서 벤처 캐피탈리스트라든지 마케터들라든지 저널리스트라든지 이런 분들을 그 기업체가 필요한 네트워크를 이렇게 연결해주는 그런 느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 IT의 PR 전환하고 이건 이제 제 경험과 이제 주관적 판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감정을 상할 수도 있으니까 좀 감안해서 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하이테크 홍보 전문 인력 축적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예를 들면은 그 기자들보다는 어쨌든 PR 하시는 분들이 정보량이라든지 이해도에서 압도해야 되는데, 단순하게 그 보도자료 전달이나 그 축약본의 설명을 전달하는 축에 그친다면은 그 기자들을 정보량이나 지식이나 뭐 압도해가지고 기자들을 어떻게 하면 이 정보에 이렇게 좀 매달리게 하는 그런 역량 있는 하이테크 홍보 전문가 축적이 좀 덜 되어 있는 것 같다. 뭐 저도 잘 모르는데요. 이런 말 들으면 이제 신뢰감이 떨어지죠. 네. 기자도 모르는데 말씀하시는 분은 저도 잘 모르는데 그러면은 벌써 이제 신뢰감이 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뭐 제가 할 얘기는 아니지만 매체별 홍보 전략이 좀 필요한 것 같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각 매체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 속성들을 맞는 매체 전략이 필요한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저널리스트 관계를 대부분 이제 그 저희들 보면은 이제 친분, 안면이라든지 뭐 대학 동창 선후배 관계라든지 통해서 친분 관계로 많이 맺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런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고 자산이 되겠지만은 사실 이제 제가 이제 오랫동안 기자생활 하다 보니 느끼는 것은 PR 해당 업체의 간부가 아니고 PR 에이전시와 지속적으로 만나서 할 대화가 소재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친해지기 전까지는 같은 얘기의 반복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히려 뭐 점심이나 저녁이나 이런 저녁 시간을 통해서 PR 에이전시 쪽에 있는 분들과 만나서 그 대화하는 게 그렇게 이게 시간 코스트 뭐 여러 가지 볼 때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해야 될 관계라고는 보진 않습니다. 제 솔직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저널리스트와의 관계를 좀 아까 예를 들었으면 좀 지식 네트워크 중심으로 예를 들면 뭐 PR 쪽에서 상당히 업계나 전문가들을 가지고 정기적으로 포럼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장소. 계속 그 기자도 트렌드를 쫓아가야 되니까. 그리고 평소에 만나기 어려운 CEO들, 기자들도 다 만나기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만나기 어려운 뭐 개발자, 엔지니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계속 섭외해서 장기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이제 지식 네트워크 중심으로 관계를 맺어 나가면은 굉장히 좀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특히 이제 제가 이제 종합지 관점에서 말씀드렸는데 종합지는 이 회사에서 요구하는 자질이 특정 분야를 잘하는 자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동차도 했다가 유통도 했다가 백화점도 했다가 IT도 했다가 또 어느 날 사회부 가기도 했다가 뭐 정치부 가기도 했다가 굉장히 그 순환이 많습니다. 종합지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종합지 이 IT 담당하는 하이텍을 담당하는 기자들이 지식에 관심이라는 게 정보에 관심이라는 게 이게 일관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 이 중요한 이슈를 쫓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하이테크 공부를 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엔터프라이즈 쪽의 이슈들을 가지고 설명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한번 제 생각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은 얘기입니다. 저널리스트 정보 공급 창구를 객상하자 이런 얘기를 이제 들으면서 어떤 대체로 저희들이 이제 전화나 이메일이 왔을 때 느낌은 누가 또 담당하는 업체 해외 간부가 오시는구나, 어떻게 됐구나, 또 뭐 신제품 발표할 때가 됐구나, 아니면 뭐 내부 위기가 생겼구나, 뭐 막아야 될 일이 생겼구나, 또 예를 들면 주가 관리를 하는구나, 뭐 저희들도 뭐 잘은 모르지만 통밥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전화 평소에 안 하던 전화가 딱 오면 벌써 이제 이 전화기가 귀에서 멀어집니다. 이제. 왜냐면 상대방은 이해를 하고 말을 하고 싶어 하지만은 기자가 스스로 전화 걸어서 뭔지 궁금해하는 거하고 저쪽에서 전화하는 거하고 벌써 태도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굉장히 이제 심리적 장벽을 치고 이제 듣기 시작합니다. 이게. 너무 정당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네. 그런 면에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니까 어차피 이제 그 기자의 숙명이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특종을 해야 된다는, 두 번째는 더 중요한, 특종을 해야 되면 더 중요한 것은 물을 먹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는 기획을 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 잘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물을 먹지 않는 거하고 특종하는 거는 상당히 이제 조금 하이테크하고 좀 거리가 멀 수가 있기 때문에 기획을 잘해야 됩니다. 아이디어를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이 아이디어를 이제 낼 수 있도록 평소에 이 정보 공급 채널을 좀 상시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끔발끔발 와서 그냥 이렇게 설명하고 이게 중요합니다라고 말씀하지 말고 각자가 맡고 있는 분야 또 해당 기업뿐만 아니라 인접 기업이나 또 전체를 아우르는 분야에 국내의 동향들, 뭐 중국, 일본, 해외 동향들에 대해서 아주 짧고 이렇게 머릿속에 이제 기억이 남을 수 있도록 이런 정보를 체계적으로 평소에 관계를 맺어두면은 이렇게 이제 접촉이 오더라도 대화를 할 수 있는 소재가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 케이블 업계에 자료 잘 받았습니다. 당장 기사는 관계없지만은 이렇게 이제 대화 소재가 이어지면서 관계의 지속성과 이제 좀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데 가장 저희들이 피곤한 게 끔반으로 오는 것들입니다. 특히 이제 그래도 얼굴을 알면 평소에 알던 분들은 괜찮은데 아까 전화 가지고 자료 보내줄 테니까 이메일 조선 물어보고 그리고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에 전화를 해가지고 보도자료 받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하고 이렇게 되면 벌써 이게 굉장히 심리적인 저항감이 갑니다. 인상도 별로 안 좋고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요약해서 이제 말씀드리면은 종합지하고 그다음에 경제지와 또 전문지와 온라인 매체의 속성이 많이 다릅니다. 제가 이제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에 홍보라는 게 이제 신문 기사, 신문 지면에 상당히 매달리시는 것 같은데, 굉장히 여기 온라인 매체도 오셨지만은, 신문 지면이나 방송 클립은 실적 위주 때문에 아마 그러신 것 같은데, 홍보의 진정한 효과라고 본다면은, 홍보 전략을 지면에 얼마나 크게 실렸느냐 보다는, 실제로 이 정보 전하고싶은 메시지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타겟 클라이언트에 노출됐느냐로 포커스를 맞추시고, 저희 종합지 같은 경우에도 온라인도 있고 또 특수한 또 매체들이 있습니다. 뭐 저희들은 IT 클럽이나 이메일 클럽 같은 것도 있고, 뭐 저희들도 뭐 방송도 있습니다. 인터넷 방송이지만 방송도 있고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제 이제 솔직한 심정이지만 신문에 기사가 나지 않습니까? 나면은 그 기사를 읽어본 사람은 쓴 기자, 그리고 추구한 데스크, 그 다음 편집자 하고 그 회사의 홍보 담당 임원하고 그 기사 대상이 된 분하고만 읽어보는 것 같아요. 너무 정당합니다. 왜냐, 제가 똑같은 기사를 인터넷과 이메일과 지면을 내지 않습니까? 신문에는 딱 기사 나면은 전화해주는 리스폰스를 보잖아요. 피드를 받아보면은 아까 말한 고르는 분들만 전화를 하고, 밖에 나가보면은 오히려 인터넷이나 이메일을 통해서 그 기사를 잘 봤다는 또 분도 많고, 이렇게 이제 상당히 다른데 저희들도 생각하니까 하이테크 분야는 타겟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 과거에 이제 경험을 말씀드리면은 IT 클럽에 어떤 이제 해외 CEO가 오셨는데 한 350대는 조차 모임을 하는데 저희 경제 섹션에 사고를 이렇게 냈거든요. 50명 딱 전화가 접수됐는데 저희 IT 클럽이 이제 IT 쪽에 가시는 것보다 한 7만 명 쪽에 해오시는데 이메일 이틀을 딱 보내니까 350명 이틀만 다 차더라고요. 그 얘기가 무슨 말이니까 똑같은 것 같아요. 요즘 얘기하는 타겟이라는 게. 이 기사 메시지도 잘라가지고 다 홍보에 뭐 며칠짜 이렇게 결과도 좋지만은 이 메시지가 필요한 사람이 얼마나 전달되느냐. 이 분야를 굉장히 효율성과 중요한 평가 가치로 활동을 하시는 게 장기적으로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